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일단 5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5단계. 5단계가 뭐죠? 문제 발견과 분석. 네. 일단 문제,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실행, 평가. 와, 유일하게 대답을 잘하는 그런 거네요. 네. 문제에서는 뭘 하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 진단을 제대로 내려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사정에는 뭐가 있냐면 자원 사정과 욕구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정에는 자원 사정과 욕구 사정이 있고, 우리 욕구 사정에는 뭐가 있어요? 뭐 델파이라든지 초점 집단, 명목 집단 기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죠. 계획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계획하면 목표. 그래서 계획하면 목표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나왔잖아요. 이 문제에 따른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하면 목표가 나오는구나. 실천하면 시험에 자주 나왔었던 게 뭐냐면 갈등 관리예요. 갈등. 그래서 저항과 조직의 갈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실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에서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고, 평가는 뭐 형성평가나 과장평가나 총괄평가 이런 다양한 평가가 여기에서 언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하면 문제, 사정, 계획, 실행, 평가 이 단계를 거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다음 중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계획, 사정 단계가 아닌 것을. 그런 다음에 보기 하나가 저항과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목표 수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고, 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문제 발견과 분석하면, 문제 발견과 분석에서 중요한 건 진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로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뭐한다? 집약,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비판적 사고. 지역사회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해서 문제를 우리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해결할 능력은 커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가 어디가 아팠는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그러면 치료는 금방 되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는 의사를 만나면 엑스레이 찍었다가 MRI 찍었다가 약 먹었다가 주사 맞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 사정, 지역사회 사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원 사정과 욕구 사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 발전 과정,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구조,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사정하고,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비스 및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천 계획 수립 및 자원 동원. 이 자원 동원은 어디랑 들어갈 수 있냐면, 자원 동원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에도 자원 동원이 필요하지만 실천에도 자원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 동원은 사실은 계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실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클라이언트가 제공받게 될 서비스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한마디로 프로포저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구체하고, 그냥 목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획인 거죠.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방안을, 여기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대요, 동원 방안을 모색한대요. 방안을 모색하니까 이거는 계획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자원 동원하더라도 이거는 계획에 할 수도 있고 실천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안 모색은 확실히 실천 계획 부분이고, 여기에 목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 우리가 구상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표에는 스마트 원칙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스마트 원칙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스페시픽, 그 다음에 측정, 메저러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결과 지향적, 그 다음에 시간의 구조, 이렇게 해서
스마트 원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제히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중심 활동은 과정 중심은 어떤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성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조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자를 적응, 활동, 조정한다. 과업 중심적 활동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문제에 접근하여 행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보면은 참여자의 적응을 촉진하고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과 갈등 관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항과 갈등 관리는 실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다. 형성이라는 것은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형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도중에 평가하게 됩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도중에. 그래서 형성평가는 사업 대상 지역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언제 하느냐면 프로그램을 다 끝난 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자,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정양평가예요? 정성평가예요? 정양이 되는 거죠. 정양. 반면에 형성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뒷장에 넘기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사정으로 넘어올 거예요. 사정을 배울 거예요. 사정에는 이제 욕구 사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인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인 건데, 자, 사정할 때에는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 포괄적 사정, 문제중심 사정, 하위체계 사정, 자원 사정, 그 다음에 협력적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사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지역사회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천지역이라 그러면 조천지역의 아이들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 또 뭐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포괄적 사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중심 사정은 조천 지역에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만 우리가 사정하는 거죠. 정보를 우리가 취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동학대면 아동학대 중심으로 사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위체계 사정은 그 지역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 하위체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천이라 그러면 연령별로 보면 뭐 청년 하위체계, 뭐 장년 하위체계, 노년 하위체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사회 보장으로 보면은 교육 하위체계, 보건 하위체계, 복지 하위체계, 주거 하위체계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정을 하지만 이렇게 하위체계별로 사정하는 것을 하위체계 사정이라고 그러고, 자원 사정은 말 그대로 조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것, 자원을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자원 사정이라고 그러고, 협력 사정은 앞에서 얘기한 포괄적 문제, 하위체계, 자원 사정을 할 때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정하느냐에 따라서 협력적 사정이라 그럽니다. 협력적 사정은 그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완전한 파트너로서 서로 조사 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실행에 참여하는 사정.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사정에 참여하는 것을 협력적 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4개와 협력적 사정은 약간 성격의 설명의 질이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사정 방법. 이 욕구사정 방법은 또 다른 과목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잘 들으면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 공식 또는 비공식 인터뷰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 통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식 인터뷰, 비공식적인 거는 길 가면서 그냥 뜬금없이 대화하는 거죠. 요즘 어때? 이 지역의 문제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적인 어떤 공문이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러면 비공식 인터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가 시험에 나오겠죠. 민속학적 방법. 민속학적 방법은 다른 말로 문화기술치라고 합니다. 문화기술치. 문화기술치는 어떤 거냐? 내가 그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말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의 의미, 행동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내가 기록한 것, 이것을 민속학적 방법, 문화기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현지 관찰을 통해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지역의 주민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을 문화기술지, 민속학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과요 그 밑에 공청회는요 사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나눌 게 아니라 같은 거다.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는 같은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공청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공청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하면 중간에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건 왜 공청회라는 단어를 쓰냐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공청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공청회라는 단어를 쓰고 여타 다양한 조직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역사회 포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단법인에서 지역사회 포럼을 열어서 지역의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렇게 할 때는 지역사회 포럼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과 지역사회 공청회는 동의 어떤 거냐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나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 자,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가. 그러한 포럼을 열면 그래도 짧은 시간에 100명, 200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까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만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눠진 의견이 지역사회 전체의 의견인지는 답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석해도 보면 백인이 다 자기의 의견을 내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실제로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몇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결국은 목소리 큰 몇 사람의 의견만 개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단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제공자. 주요 정보 제공자는 사회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서베이 혹은 면접하여서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정보 제공자는 찾기가 쉬워요. 그 마을에 주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부녀회나 청년회, 노인회장 이런 분들 또는 동장님이나 이장님 이런 분들 찾아가면 그분들이 지역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니까 그분들이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견이 아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노인회장의 얘기는 A라고 했는데 부녀회장 만나고 보니까 B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동일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그 주요 정보자의 의견이 서로 상반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 자, 초점 집단 기법은 우리가 많이 듣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랑 같은 말이죠. 포커스, 초점, 그룹, 집단. 그죠? 그래서 FGI와 초점 집단 기법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FGI 직접 참여해봤을 분들도 계실 건데 FGI는 보통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당사자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들과 주변인들 대상으로 보통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초점 집단 기법은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요 정보 제공자가 제3자의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초점 집단 기법, FGI는 누가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자나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적 욕구 조사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 집단 기법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 안에 상호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라고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는 게 FGI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와 대조되는 게 그 밑에 있는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명목 집단은 집단이긴 한데 무슨 집단이에요?
명목상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명목 집단이라 그래요. 그럼 명목상 집단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어서 내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서 내면 내가 그것을 종이에 적은 것을 정리해서 이제 뭘 하냐면 투표할 거예요. 투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1번에 대한 의견 찬성하시는 사람은 손 들고 투표하고 2번 투표하고 3번 투표하고 해서 상호작용 없이 투표를 통해서 뭐를 추출할까요? 가장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집단 기법의 특징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만 종이에 의견을 적고 그것을 투표로 해서 뭐까지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명목집단 기법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델파이죠. 평균적으로. 델파이는 일단 전문가에게 욕구를 조사하는 건데 욕구 조사 방법은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죠.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관식 질문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주관식 질문을 통해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그것에 취합한 것을 다시 그분들에게 다시 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서 언제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냐 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델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파이의 장점은 뭐냐? 일단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이 문항을 받기 때문에 서로 뭐 하지 않아도 되냐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내용들,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 계속 반복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서베이 조사, 서베이는 뭐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서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베이 조사랑 그 밑에 사회 지표 분석은 양적 조사죠. 양적 조사. 사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대부분 질적 조사라면 서베이와 밑에 사회 지표 조사는 양적 조사인 거죠. 서베이는 뭐라 그랬어요? 서베이의 용어 정의는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지를 진행하는 것을 서베이라 그럽니다. 근데 설문지를 진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설문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사론에서 또 잘 나오게 됩니다. 사회지표 조사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이러한 행정자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사회지표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